2016년 3월 8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바둑 한 판이 두어집니다. 최초로 공식 대국에서 최정상 프로 바둑 기사에게 도전하는 인공지능 바둑 알파고의 등장이었습니다. 경기 전 대다수의 바둑계 인사들은 이세돌의 낙승을 예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진 바둑은 아직 인공지능이 정복하기엔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알파고는 5연전에서 단 1패만을 내주며 최정상 인간 기사 이세돌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I think maybe the game ended. No, I think he resigned. 물론 이미 최정상 기사의 수준을 넘어선 채 등장한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둔 이세돌 역시 대단했죠. 그 1승은 알파고가 몇 년 뒤 은퇴하기까지 공식 기전 유일한 패배로 기록됐으니 말입니다. 가로 세로 19줄. 그 바둑판 위에서 두어질 수 있는 바둑 한 판의 경우의 수는 실제로 무한합니다. 그 무한한 우주와도 같은 바둑판 안에서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직관이라는 것을 통해 주어진 상황에서 줄 수 있는 수를 추려내 경우의 수를 효율적으로 줄여낸 채 계산하지만 기계는 단순히 가능한 모든 수를 계산해야 하고 바둑은 그 경우의 수가 무한하기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란 오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딥러닝 기법을 통해 스스로 학습을 마치고 등장한 알파고의 계산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직관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계산 능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정상급 기사들은 한 수를 두는데 약 1000개 정도의 수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알파고 역시 주어진 상황에서 미리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몇 가지 수들을 추려낸 뒤 그에 따른 전개만을 계산해내는데 한 수를 결정하기 위해 내다보는 수가 약 10만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악수들은 다 제외하고 효과적인 수법만으로 한 수에 10만 개의 수들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이 따라잡기란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런 알파고에게 한 판을 이긴 이세돌이 다시금 대단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알파고는 이 대국에서 그리고 이후 보여준 여러 대국들에서 수천 년간 쌓인 인간의 바둑 데이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상한 수들을 보여줬습니다. 극 초반에 3-3에 바로 침입한다거나 5선에 어깨를 짚는다거나 하는 수는 인간의 감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악수에 가까운 수였습니다. 어렸을 적 바둑교실에서 이런 수를 둔다면 사범님께 혼나기 딱 좋은 그런 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런 알파고의 수법들을 연구한 프로 기사들은 그 수들이 사실은 전혀 악수가 아닌 오히려 정수에 가까운 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알파고가 보여준 수들은 하나의 교본이 되어 따라 두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 이후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바둑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구글의 알파고가 몇 가지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며 바둑계를 완전히 평정한 뒤 은퇴했지만 알파고 이후 여러 나라의 기업과 연구진이 알파고의 알고리즘을 벤치마킹해 새로운 바둑 인공지능들을 개발했습니다. 벨기에의 릴라, 페이스북의 엘프고, 중국의 절예, 한국의 돌바람 등 알파고 이후의 인공지능들은 하나같이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의 순식간에 도달했고 바둑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뿐 아니라 현재 최고 수준의 프로 기사들까지 모두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공부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그 영향으로 바둑 기사들의 실력 역시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수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리저리 연구해보면서 이 수가 더 좋은지 저 수가 더 좋은지 직접 경험하며 알아내는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인간의 판단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클릭 한 번이면 그 수의 승률이 분석되어 나타납니다.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둑의 해설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해설자의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던 이전의 해설은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를 바탕으로 한 해설로 대체되었고 사실 인공지능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해설자는 존재할 수 없기에 딱히 이것을 문제 삼기도 어렵습니다. 대국 중 인공지능의 추천수와 같은 자리에 착점을 하는 비중이 높은 기사들이 결국 최정상 기사들이 되었고 한 수 한 수 그들이 둔 수의 승률이 나타나며 바둑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바둑의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렇다고 바둑이 더 재밌어졌냐 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둑 한 판은 크게 돌의 배치를 결정하는 포석 단계인 초반, 한창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반, 그리고 정밀한 끝내기를 통해 승부를 결정짓는 종반으로 구분짓는데 알파고의 등장 이후 초반 포석 단계에서 이미 수많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받은 가장 승률이 높은 포석만을 고집하는 기사들이 늘어나면서 기사들 각자의 고유한 개성은 없어지고 포석이 획일화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둑은 기사마다 자신이 독자적인 기풍이 존재했고 그 기풍을 갈고 닦아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바둑에는 눈에 띄는 기풍보다는 오로지 그저 잘 두는 기사들만이 정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잘 두는 기준은 바로 인공지능과 얼마나 똑같이 두느냐이기도 합니다.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 바둑의 거장 서봉수 구단은 알파고가 등장하기도 훨씬 이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둑에 신이 있다면 그의 눈에는 승부수니 기세니 하는 애매모호한 말들은 전부 가소로운 것들로 비춰질 것이다. 신의 눈에는 오로지 정수와 악수밖에 없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알파고의 등장을 예견이나 한 듯이 바둑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꽁수도 기세도 아름다운 모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떤 수가 더 높은 승률을 보장하는가 이 한 가지만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서봉수 구단이 말한 바둑의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는 현재로서는 바둑 인공지능입니다. 일본에서 활약한 리나이폰 구단은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둑에 신이 존재한다면 몇 점을 놓고 두면 이길 수 있겠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점이면 더블만 할 것이고 만약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3점을 놓고 두겠다고. 리나이폰 구단이 그의 말대로 신과 목숨을 걸고 3점 젖바둑을 뒀다면 그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존하는 인공지능은 이미 2점 치수로 최정상급 기사들을 제압했고 3점 젖바둑에서도 높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프로 기사들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4점에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점의 젖바둑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바둑판의 4귀퉁이를 먼저 차지하고 둔다는 것인데 누가 더 큰 집을 짓는가의 대결인 바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을 확보할 수 있는 4개의 귀를 먼저 차지하고 둔다는 것은 바둑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게 큰 어드밴티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정상급 기사들이 2점이나 3점이면 신도 이길 수 있다고 했었고 지금은 3점의 인공지능을 쉽게 이길 수 없게 된 것을 보면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인 4점의 벽이 조만간 깨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